안녕하세요. 정한명입니다. 오늘은 십성조합 두 번째 시간이요. 식신이 재성을 봤을 때 식신생재 이렇게 돈벌이 한다는 뜻이죠. 일주 아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십성의 전반적인 관계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비식재관인 이 다섯 가지의 이제 오신에다가 일주라는 아신이 이렇게 관계되는 것을 육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비급이 곧 아신이 아니고 일주적 특징에서 다섯 가지를 관계를 짚어보는 것을 육신관계라고 당연히 말합니다. 크게 양적인 영역과 음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나눈다면은 식재와 관인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왜? 모든 것은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식상과 재성은 양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동적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관성과 인성은 음적인 특징이 있다, 정적이라는 뜻이겠죠. 때문에 식재는 현실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을 중요시 여긴다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인 특징이 있고요. 또 좀 육체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관인은 이상적이다, 이상적이고 또 수동적이다. 또한 정신적 특징이 있죠. 때문에 식상과 재성이 관성과 인성에 비해서 훨씬 능동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면서 물질 중심적 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고 나쁘고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식상과 재성이 쉽게 좀 사업 성분에 가깝다. 또 관성과 인성은 직장 성분에 가깝다. 그래서 관인이 좀 조직 생활에 귀속되는 반면에 식재는 나의 재능과 노력으로 돈을 벌려는 사업 성분의 요소가 많다는 것이죠. 세로로 한번 이렇게 나눠봤어도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성과 식상은요, 내적인 영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과 식상은 내부의 영역이다. 그에 비해서 재성과 관성은 나의 외부적 특징이 있어요. 비교적 인성과 식상은요, 나의 마음대로 됩니다. 물론 식상도 일주가 이제 왕해야 다스릴 수가 있고, 인성도 또 어느 정도 내가 중화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관성과 재성에 비해서는 공부하고 내가 또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관인은 내부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재관은 누구든지 갖고 싶어하는 명예와 부, 그죠? 같이 이제 싸잡아서 부기와 이제 명예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갖고 싶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적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싸워서 이겨서 다투어서 또 비극과 경쟁에서 내가 뺏어와야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관성과 재성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 사주에 이런 분들은 나의 중심이 외부 세계에 쏠려 있어서 항상 외부적 영역에서 나의 처세가 정해지고, 인성과 식상을 중심으로 쌓여져 있는 사주들은 내부적 요소에 맞춰져가 있다. 즉, 재관이 많은 사람들은 돈과 명예로 인해서 나의 행불행이나 모든 처세가 결정되고, 인성과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내 스스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거나 다투거나 또는 어떤 부귀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는 이제 봉사하고 하는, 또는 기술을 연마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처세를 하겠죠. 그래서 이 식상과 인성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재성과 관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적인 부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재성이라는 사회 참여, 재성이라는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 식상이고요. 또 관성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이 이제 인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상을 통해서 재성이라는 목표를 취하려고 하고,
인성을 준비해서 관성이 원하는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때문에 관성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인성이라는 자격이 필요하고, 세성을 추구하는 사람은 식상이라는 남다른 노력과 또 재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십성의 관계에 있어서 식재와 관인, 그리고 또 인비식과 재관,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식상은 다소 내부적인 영역이면서 과정적이고 또 사업적인 성분이 있고요. 재성은 외부적인 영역이면서 다소 사업적인 성분이 또 강하고 결과 중심, 목표 중심이라는 뜻이고요. 관성은 역시 외부적인 영역에서 또 목표와 결과를 중심으로 내가 또 다소 보수적이고 수동적이고 직장 성분이 강하다는 뜻이고요. 인성은 내부적 영역에 있어서 직장 성분이 강하면서 정신적이고 또 수동적인 특징이 강하다는 뜻이 해당되겠죠. 자, 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십성에 있어서의 그 용어의 특징들이 있어요. 십성의 용어. 십성의 각각의 이제 특징인데, 그 중에서도 특징 중에서도 길흉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조합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이제 비겁을 보자면은요. 비겁은 길도 있고 흉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나의 근으로서 작용하고, 대개 이제 지지의 비겁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나한테는 이제 노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죠. 하지만 관을 가지고 다툰다든가 재를 가지고 다툴 때는 나한테는 경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먼저 비견은 긍정적인 성분과 부정적인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지 않고요. 급제라는 성분은 재를 급탈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급제는 흉입니다. 그래서 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신과 재성은, 식신은 당연히 가장 좋은 뜻이죠. 그리고 식신은 흉의 작용이 아니고 길적인 성분을 이야기하고, 상관은 흉의 작용이 강하다고 봅니다. 재성은 정제든 편제든 할 것 없이 재성은 길신으로 봅니다. 관성은 당연히 정관은 길신으로 보고요. 편관 그리고 칠살은 흉신으로 봅니다. 인성은 뭐 과거에는 이제 정인보다는 편인을 좀 안 좋게 봤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뭐 편인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데요. 정인은 길신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편인은 좀 부정적인 특성으로 봅니다. 특히나 식신을 도식하는 편인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일주를 도우는 편인의 특징상 편인을 뭐 덮어놓고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식재관인의 기본적인 기흉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 이건 자평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종합하면은 재성, 그리고 관성, 인성, 식신은 기란 성분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칠살, 그리고 상관, 그리고 급제에는 양인이 포함됩니다. 또는 도식하는 편인, 살상급인은 흉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관 인식은 길신이라서 좀 조장해서 키워야 되는 특징이 있고, 살상급인은 흉신이라서 좀 제어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합에서도 그렇게 이제 봅니다. 상관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상관이라는 그 하나의 특징을 떼어내서 봤을 때 그러하다는 뜻이고, 식신이 무조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식신이라는 특징을 상관과 구분 지을 때 기란 성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식신재성인데, 먼저 식신이 재성을 보게 되면 경제활동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성은 시작한다, 식신은 시작한다, 재성은 돈벌이.
그리고 이제 이 재성은 모든 그런 결과나 목적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식신의 과정과 또는 행위를 통해서 재성의 결과를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성의 결과를 향한 식신의 일과 과정, 행동들이 모두 식신에 해당되죠. 식신이라는 것은 재능도 되죠. 재능. 그래서 특기와 재능과 능력으로 재성이라는 결과물을 확보를 하는 것이 식신생재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식신생재를 잘 하려고 하면은 식신을 유용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가 신앙을 요한다 그랬죠. 그래서 식희신앙, 신앙해야만이 식신을 제대로 부릴 수가 있다는 뜻이지요. 식신의 대외 활동 참여를 돕는다. 그 다음에 식신이 꾸준하게 진행해서 끝을 본다는 것이에요. 식신은 역시 꾸준함이라는 뜻입니다. 꾸준함. 여기다가 이제 재성 또한 정제 같은 경우에도 반듯함, 그리고 일관됨, 그리고 부지런함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식신생재는 부지런해서 꾸준해서 내가 끝까지 경주해 가지고 노력의 결과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정제와 편제를 나눠보게 되면요. 물론 정편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식신생재에서 식신과 정제, 정제도 하나씩 과정을 지켜서 또박또박 이런 뜻이고 식신도 꾸준하게 한 의무를 판다는 뜻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간목이 식신은 병하잖아요. 그래서 양이 양을 본 것을 우리가 식신이라고 하고 양이 음을 본 것을 상관이라고 하죠. 양이 양을 본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처음에 정한 양이 끝까지 양으로서의 변치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지일관을 의미합니다. 즉 처음에 인한 나의 마음이 결국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이죠. 때문에 노력이라는 단어가 식신 그리고 정제 다 같이 포함되는 영역이고요. 역시 정제라는 것은 나의 영역, 나의 또는 이제 어떤 입지를 굳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노력을 해서 나의 어떤 사회적 참여하는 자리 또는 나의 어떤 터전을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잘 되게 되면 그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고요. 역시 초지일관, 고지식이라는 말, 꼼꼼함 이런 말이 전부 다 또 식신과 정제에 포함되죠. 상관은 여러 우물을 이렇게 얕게 파는 것이 상관이고요. 식신은 한 우물을 깊게 파는 게 식신이죠. 때문에 식신은 하나를 오래 하면은 전문가가 되죠. 그래서 전문성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 연구 개발 정신이 뛰어납니다. 그것이 생산이죠. 식신은 생산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치지 않고 1 더하기 1은 2가 이제 식신이죠. 그래서 변함없는 노력.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다소 상관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초지일관, 고지식, 꼼꼼함, 정제는 설계지능이죠. 아주 꼼꼼하고 또 정밀하고 또 꽉 이렇게 틀에 끼워 맞추는 그런 예리함이 있죠. 그래서 느리지만은 아주 꾸준한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가 나의 노력으로서 결과를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편제처럼 스케일이 크지는 않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불로소득을 바라지는 않는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정제의 특징이겠죠. 예. 근황해야 당연히 개척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준비를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자, 식신생재 인성이나 비겁 또는 근으로서 강하게 되면 신앙의 조건을 갖추었죠. 신앙한 사주가 식신생재가 될 때, 신앙한 사주가 식신생재가 될 때만이 어떤 왕성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 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근이 약하다 그러면은 준비나 실력이 부족한 게 되는 거죠. 왜? 식신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없으니까. 식신은 아랫사람도 되잖아요. 때문에 내가 신약하게 되게 되면 아랫사람을 제대로 부릴 수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또는 식신은 재능도 되잖아요. 내가 재주가 뛰어나지만은 이 재능을 돈으로 만드는 사업성이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주가 많은 쟁이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근약하다면은 그것이 준비와 실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고요. 때문에 식신이 부진하고 제대로 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을 결과로서 이제 유추하지 못하죠. 때문에 재성이 부진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외 활동에 애로를 겪는다. 식신이 정인으로 신앙한 가운데 식신 생재를 하게 되게 되면 정인은 문서 자격이다 보니까 직장인으로서 사무, 연구, 교육 쪽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고 독립 정신이 약하기 때문에 사업 성분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식신이 근으로 왕하다. 그러면 식기신앙, 근황한 가운데 식신 생재가 되게 되면 처음에 직장 경험을 통해 가지고 축적한 후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사업을 하겠죠. 그래서 뭐 점포형이라든가 공장형 이런 식신이니까 제조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식신이 정인과 또 우리가 근으로서 강하다 그러면은요, 정인도 있고 또 일간의 근도 있는 가운데 식신생재는 정인, 전문성이 있는 가운데 근이 있으니까 역시 사업 성분도 같이 가지고 있는 쪽이고요. 식신생재가 정인도 근도 없이 다 미약하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남한테 고인이 됩니다. 고용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원이라든가 또는 타인에게 의탁하는 경우고요. 비급으로 왕하면은 내보다 비급이 더 강하니까 형제나 또 동료 동업자에게 의탁한다는 경우고, 급제로 왕한다는 것은 내가 돈을 빌려와서 개업을 하거나 또는 대출, 투자 사업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편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식신과 정제의 조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